네, 금요일 이슈 플로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공개합니다. 자, 크게 반도체, 미중 갈등, 그리고 신규 상장주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새벽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이 미국에서 있었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한 줄 평가하신다면요? 네,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계 실적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좀 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해 주시네요.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은 그러니까 회계 기준상 한국 메모리 업계보다 한 달 빨리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제 삼성이랑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미터라고 불리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어떤 실적을 뭐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 표준 기준입니다. 마이크론의 그 실적을 보니까 지난 3분기 매출이 47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2억 달러 가량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 정도 올랐어요, 미국 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매출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18% 정도 증가한 건데 영업 손실이 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가 좀 많죠. 그런데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23% 정도 줄였는데요. 그래서 뭐 적자 행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저희 실적 예상치를 뭐 상당히 웃돌았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실적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발표도 좀 나왔는데요. 내년 2월까지 매출 전망치가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55억 달러 한마디로 한 7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업계가 낸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그런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실적 부분에서 보니까 개인 컴퓨터나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살짝 조금 그러니까 회복이 좀 더딘 편인데 데이터 센터 수요가 뭐 상당히 큽니다.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재고 수준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도 이제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9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쪽에서의 재고 정상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쪽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낸드죠. 낸드가 이제 아직까지 회복세가 좀 더딘 편인데 D램에 비해서 이 부분도 이제 좋게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낸드 하면은 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보면 온 디바이스 AI가 제일 강하고 그 밑으로 뭐 시스템 반도체, CXL, HBM 이런 키워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봐야 될 종목은 SK 하이닉스 순으로 보면 될까요? 네, 하이닉스 아무래도 네. 뭐 저희 접근하기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SK 하이닉스로 보는데 목표가가 다들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리포터들 보면 16만 원, 18만 원 되게 많은데 뭐 기본적으로 내년까지 계속 D램은 좋을 거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좀 뭐 내리면 계속 보시는 식으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반도체 섹터도 여러 가지 하위 섹터가 많습니다. CXL도 있고 온 디바이스도 있고 뭐 전공정, 후공정 다 있는데 골고루 돌아가면서 계속 시세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대표님께서는 이제 또 긍정적으로 메모리 업황 회복의 시작이다. 이게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조금 이제 지난 9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좀 상승하고 있다. 그런 점이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 각 이런 반도체 가격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실적 개선세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일부 이제 글로벌 IB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분기에만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은데 낸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가격이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에 1분기, 2분기 각각 20%씩 낸드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낸드에 대해서 뭐 상당한 지금 뭐 수익성 악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12월 달에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수출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이제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수출이 6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9.2% 증가하는데요. 뭐 지난 이제 11월 달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지금 플러스 성장률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아마 마이크론 실적보다는 국내 양사의 실적이 좀 더 잘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D램 메모리 시장을 지금 선도해 가고 있는 게 이제 HBM D램이다라고 보면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는 관련된 매출 부분이 충분히 4분기 실적 내에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크론보다 좀 더 좋은 실적이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는 뭐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뭐 양사 모두 이제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좋습니까? 대형주 그냥 보면 될까요? 뭐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도 계속 반도체 내에서 이제 섹터별로 이제 세부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뭐 이런 순환매에 쫓아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는 쫓아가기 좀 어렵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업체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동진 세미캠이나 HPSP나 이런 기업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반도체 움직임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중 갈등입니다. 자, 둘이 만나서 좀 뭔가 화해를 좀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더니 여전히 좀 팽팽한 분위기는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 내리십니까? 한 줄평이요? 네, 관련주는 테마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테마.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비슷합니다.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자. 네. 네. 오늘은 뭔가 깔끔하게 두 분의 의견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듣는 입장에서 헷갈리지가 않네요. 자, 전문가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그러니까 저희 중국이 그러니까 히토류를 그러니까 추출하고 분리하는 기술, 거기에 대해서 수출을 그러니까 금지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히토류는 아시다시피 뭐 전기자동차나 뭐 풍력 터빈이나 여러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금속이죠. 그래서 중국은 또 히토류 생산, 그러니까 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금지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전기차 모터나 의료기기, 뭐 무기와 같은 그러니까 헤비 히토류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같이 지금 제재안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규제, 그래서 중국산 범용 반도체 관세를 뭐 부과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된다라는 그런 기사도 오늘 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여기 말고도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또 관세 인상 방안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만 보면은 와 상당히 격화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뭐 하루 이틀 뭐 지금 나오는 그런 뉴스가 아니고요.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올해 내내 나왔고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모두 이렇게 중국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조는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히토류 같은 것들이 지금 뭐 미중 제재 그런 관련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테마적으로 뉴스가 나오면 좀 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페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사마 뭐 계열 이런 것들요. 그래서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이 제재가 히토류나 뭐 반도체 말고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새롭게 테마가 나오면 또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슈 내에서 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미중 뭐 저 규제 이런 얘기 나오면은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인데, 네, 근데 뭐 저희 또 방송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테마주적인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중고 반도체, 그러니까 서플러스 글로벌. 네, 이것도 아시다시피 중고 반도체는 뭡니까? 네, 중고 반도체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고 반도체 장비 유통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그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이제 업황이 살아나면서 뭐 장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도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중고 반도체 쪽도 이제 장비 쪽도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뭐 국내 뭐 탑이죠. 그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뭐 기록할 정도로 서플러스 글로벌은 뭐 중고 장비에 있어서 뭐 강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이 또 중국 제재 관련 또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이거 피델릭스 뭐 3S 뭐 서플러스 글로벌. 그래서 테마주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차트상으로도 뭐 조금 자리가 괜찮고요. 그리고 또 실적도 받쳐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또 내년 또 디램 업황을 생각해 봤을 때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대표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갈등, 큰 그림에서는 또 전문가님 같은 관점이신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미중 관련돼서 뭐 양국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그 이후에 계속 지금 규제가 강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그랬고요. 뭐 올해도 뭐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중국산 이제 제품에 대해서 미국 내에 들어오는 거를 상당히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산 친환경 제품에 대한 그런 이제 관세도 지금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IRA 법을 통해서 지금 뭐 중국 업체들이 상당 부분 미국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중국산 제품들의 미국의 진출이 상당 부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반대급부 쪽으로 따지면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수혜를 본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또 이제 미국에 대한 대응 방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판매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그런 이제 대중국 수출하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관련된 분야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미중 간의 이제 규제 관련된 상황에서는 큰 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산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특히 이제 원자재, 특히 흑연 관련돼서 수출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히토리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의 이외에 이제 다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히토리에 대한 이제 영향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히토리 관련된 움직임을 할 때마다 이제 뭐 히토리뿐만 아니라 이제 페라이트 관련돼서도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당장 이게 뭐 금지가 된다 그래서 수혜를 입는다라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테마적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런 소재 쪽과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이런 게 계속 불안한 악재가 될까요? 그렇죠. 뭐 소재 관련 쪽은 이제 불안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죠. 특히 중국 관련된 이제 비중이 원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뭐 흑연, 뭐 음극재에 들어간 흑연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상당히 지금 저가로, 그러니까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은 이런 회복 때 되기 전까지 아마 4분기에는 상당히 실적이 나빠질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이제 소재 관련된 가격이 뭐 상승하기 전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투자할 때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 나가는 시세들이 나오는 것처럼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은 오늘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야, 오늘 아주 핫합니다. DS 단석. 무슨 회사인가? 우선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가 내신다면요? 네, 신규 상장 섹터는 뭐 지속해서 관심을 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IPO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네, 전 뭐 단기 트레이딩, 뭐 앞에 거는 비슷한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DS 단석이 300% 따따상이라는 그런 시장에서의 말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네, 뭐 DS 단석은 뭐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뭐 플라스틱, 뭐 리사이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저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신규 상장은 뭐 유통 가능 물량이 당일에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뭐 시가총액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5천억대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유통 가능 물량이 24%대였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신규 상장주가 제가 추적해 본 결과 소형주 있지 않습니까? 시총 뭐 1,000억 미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이 좀 작으면 좀 잘 움직였습니다, 올해. 하지만 그런 추세가 조금 바뀌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에코프로 머티나 LS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걸 보면요. 네, 왜냐하면 이 시총이 좀 큽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DS 단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배가 됐습니다. 예, 요게 지금 공모가에 비해서 4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시총이 2조대입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상당히 많으면 그러면 좀 주목을 덜 받습니다. 근데 12월 들어서 신규 상장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을 때 드문드문 상장될 때 조금 그러니까 제가 추적한 바로는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지금 신규 상장주가 뭐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상당히 기대된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 테마를 좀 형성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전혀 기업의 어떤 펀더메탈 같은 건 전혀 뭐 상관없이 테마주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께서는 접근하셔서 뭐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취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뭐 일반적인 어떤 초보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수급적으로 어떤 개미들의 어떤 수급 그리고 어떤 테마주적인 어떤 수급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좀 접근하자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규 상장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종목을 본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뭐 저는 일정을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뭐 CES가 있습니다. CES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나오죠. 뭐 자율주행도 있고 XR도 오히려. 있고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온디바이스도 있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것들 좀 더 내려오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나 많이 높습니다. 근데 그쵸. 예, 이런 테마주들이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섹터라든지 로봇 쪽에서만 약간 좀 일정에 맞춰서 좀 움직여 보자는 내용이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도 역시 좀 단기적인 매매 관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DS 단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뭐 폐배터리나 폐플라스틱, 바이오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주로 재활용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는데요. 네. 특히 이제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사항을 받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이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3분기 누적, 그러니까 올해 3분기 누적을 보면 지금 매출은 8,111억, 작년보다는 3.7%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654억입니다. 작년보다 이제 5.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실적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가가 2조 3천억이 넘어서는데 이러면 PER로 보면 60배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폐배터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성일 하이텍이 이제 지금 폐배터리 관련돼서 대장주로 지금 불려졌었는데 그 경우에도 28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2배 이상 지금 높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고평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상장된 물량이 한 120만 주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기관 물량이 한 91만 주 정도 되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100만 주가 거래량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기관 물량은 상당 부분 좀 아마 매도가 됐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단순히 이 지금 DS 단석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은 뭐 올라갈 때마다 이제 기업 실적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단순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차원에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트레이닝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만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지 일반 투자자들이 계속 이것만 쳐다볼 수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폐배터리 업황 내에서도 이 DS 단석이나 이런 건 이제 성일 하이텍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좀 주가적인 매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보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비해서 뭐 물론 이제
그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바이오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관련된 네, 그렇죠. 매출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2차 전지 재활용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일 하이텍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작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시장 내에서 뭐 상당히 이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일단 뭐 수급에 의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안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S 단석 본업 쪽에서는 매력이 있지만 이 2차 전지 폐배터리 이쪽에 대한 신사업 쪽은 아직은 좀 성장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코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였습니다.